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8년 내 실적 10배 상승한다. 미 증시 연저점 또 갱신했어요. 그러나 테슬라는 상승을 했습니다. 잘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3대 지수 그래프를 보면은 올랐다가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장중 큰 변동성 끝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는 0.21% 빠졌지만 기술주가 많이 포진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11,000선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1829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적인 언급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금리는 높고 달러 인덱스가 114 이상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집값 역시 10년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요. 증시의 하락, 약세 압력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혼조세를 보여주었고요. 오늘 유가는 살짝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80불 이하를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는 지속해서 타 주식 대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면은 일단 반도체 영역이 최근에 가장 안 좋았는데 오늘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유가가 살짝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2.51%라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있을 AI 데이와 함께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될 3분기 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좀 크게 상승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요.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통해요. 이쪽에 보시면은 비둘기파 쪽에 가깝죠.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여기 두 번째로 비둘기파에 가까운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는 2023년 초, 그러니까 내년 초에 은퇴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 장 초반의 상승은 이분 때문이라고 일단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분께서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준이 인플레를 잘못 판단했다. 통화 긴축 절차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연준은 작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우려 크게 없다. 우리 기준금리 안 올릴 것이다 라는 스탠스를 유지를 했었죠. 하지만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작년부터라도 일찍이 조금씩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금리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죠.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연속 3번을 했고 향후에 있을 11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연속 4번에 0.7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되어진다는 것인데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경제라든지 글로벌 증시 상황에 상당히 안 좋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분이 어저께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너무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걱정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이거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연준의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 역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반해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S&P 500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전저점이 3666포인트였는데 이것을 또 하락 이탈하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3647로 마감을 하면서 전저점이었던 6월달 지수를 깬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나스닥의 경우는 6월의 전저점을 아직 깨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S&P 500에 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은 상당히 6월의 전저점을 상당히 하락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 같은 경우는요. 나스닥보다는 다우존스 지수의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 가치주가 많이 포함된 다우존스 지수는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크다는 거죠.
아무래도 테슬라와 같은 나스닥에 포함된 주식들이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만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여타 글로벌 증시들을 다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전저점을 깨는 하락이 타라는 안 좋은 모습을 많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지수만 보면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실제로 S&P 500의 베어 마켓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 현재 1월부터 현재 2022년 9월까지 8개월간의 베어 마켓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어 마켓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를 하락률로만 따지면은 25%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어 마켓의 경우는 20% 이상 하락을 보이면 베어 마켓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미국 증시의 베어 마켓 역사를 살펴보면요. 평균적으로 하락 기간이 11개월에서 13개월 정도 이어졌고 그 평균적인 하락률은 32%에서 37%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해의 베어 마켓은 8개월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 3에서 5개월 정도 더 남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현재 하락률이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하락률이 32에서 37%이니까 7에서 12%포인트 정도 더 하락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통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저희 아트라운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앞으로 3에서 5개월 정도는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어느 정도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와는 상반되게 테슬라는 너무나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역시 6월 달에 전저점을 깬 적이 없어요.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2.51% 상승하면서 283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이때부터도 테슬라 앞으로 좀 박스권을 보일 것 같다. 260불에서 300불 사이에 박스권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일단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는 저의 전망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최근 한 달기간 미국 증시가 특히 S&P 500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연저점 갱신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 테슬라는 상당히 선방 중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한 달 동안에 온통 이렇게 피바다로 물들여진 S&P 500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 31%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15% 가까이 하락, 애플 11%, 구글 16%, 아마존도 16%, 엑슨모빌도 15%가 빠졌고요. 정말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 역시 11%가 빠진 상황에서 테슬라는 6.78%밖에 안 빠졌습니다. 정말 뭐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원래 테슬라가 지수가 빠질 때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러한 주식으로 유명했는데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역시 두 가지 요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9월 30일에 있을 AI 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3분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3분기 판매량의 경우는 10월 2일 일요일에 발표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정리한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 분기별 테슬라의 판매량은 2일에 발표가 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의 경우는 10월 2일에 많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10월 2일에 발표가 되었고 대부분 보면 주말에 발표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10월 2일 일요일이 될 것 같고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따르면 3분기 실적은 36만 6천 대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숫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역대 가장 많이 판매했던 게 거의 한 31만 대 수준이었는데 한 5만 6천 대가 늘어나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는 이미 테슬라 내부 관계자로부터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내부 판매와 배송을 책임지는 부서의 매니저에 의하면 자, 이러한 메일이 나왔었습니다. 그 매니저의 이메일에 따르면 테슬라는 3분기에 매우 많은 양의 차량을 판매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영업 및 배송 부서가 아닌 사람들도 계속해서 배송에 투입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약 35만 대에서 37만 대 사이에 이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측했던 한 36만 대 이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역시 1분기에 판매했던 31만 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캐리 블랙 역시 약 36만 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35만 7천 대를 넘어서는 수준이고요. 캐리 블랙의 전망치에 그 전제는 최근에 나왔던
테슬라 중국 판매량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테슬라 차량의 등록 대수는 중국 등록 대수는 16,000대였는데 이번 주에는 23,000대가 등록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의 3분기 EPS 전망 역시 시장 기대치인 1.06불을 넘어서는 1.12불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로스 마진율 역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29% 가까운 상당히 높은 그로스 마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전체 인도량은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137만 대 정도 보고 있고 시장 전망치인 135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체 EPS 역시 시장 전망치인 4.36불을 넘어서는 4.4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기가 상하이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 역시 최고의 속도로 지금 딜리버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지금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는 2030년까지 2천만 대의 판매량을 연간 기준으로 만들어낼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게리 블랙의 전망치에 따르면 2030년 1080만 대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30년에 1080만 대만 판매하더라도 오직 차량 판매만으로도 약 주당 순이익 42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의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가 4.4불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 8년 안에요. 4.4불에서 42불까지 약 10배의 상승을 차량 판매만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는 2천만 대가 아니라 연간 1,000만 대만 판매해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8년 안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확실히 실적이 10배 상승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업에 투자를 안 하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테슬라에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수치는 오로지 차량 판매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차량 판매만을 기준으로 제시한 숫자이고요. 테슬라의 AI, 자율주행 실적, 그리고 로버트, 테슬라 봇의 판매 실적, 또한 ESS라든지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실적도 빠진 부분이었죠. 자, 향후 10년 내에 가장 기대되는 건 역시 AI와 로버트 관련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AI 데이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시간으로 9월 30일이니까 우리나라가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주말이죠. 주말 오전 9시 한번 예상을 하고 있고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Tesla boat is the most important product that Tesla is developing this year. 자, 올해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 봇이다. 그러니까 AI 데이에 정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테슬라 봇의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시제품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제품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사전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수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 양산 시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른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테슬라 봇 그러니까 로봇을 주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어느 정도 빨리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빨리 온다면 저 역시 한번 빨리 사전 주문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어쨌든 S&P 500이 이렇게 전저점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의 악재로 군림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누구보다도 다르게 잘 버텨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10월달, 11월달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강했었어요. S&P 500이 연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의 트렌드가 강해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테슬라와 같은 전도 유망한 주식을 계속해서 잘 모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모아가다 보면 한박 웃을 날이 올 것이에요.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아트라운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